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수능특강 영어 27강 선택된 지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강의 1번은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니까 좀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가들은 봐왔습니다. 인터넷을 as a means로 봐왔습니다. means는 수단이죠. 수단. 개혁가들은 봤습니다. 인터넷을 수단이라고 봐요. 인터넷이 수단이다. 근데 뭐의 수단이냐면 moving toward,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the ideal,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근데 뭐의 이상이냐면 of responsive democratic governance, 그러면 응대적인 민주적 관리 방식, 응대하는 민주적 관리 방식의 되게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개혁가들은 인터넷이 수단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요. 어디에서 근데 그러냐면 in the area of public administration, 그러면은 public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공공행정 분야에서 인터넷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이제 응대적인 민주적 관리 방식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개혁가들은 인터넷을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자, 그들은 봅니다. 개혁가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A를 as B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존재 of government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정부의 증가하는 존재를 뭐라고 보냐면 시도라고 봅니다. 뭐 하는 시도냐면 그 시민들에게 응대하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뭐처럼 시민들을 응대하냐면 clients and customers, 그러니까 의뢰인이나 고객들처럼 시민들을 응대하려는 시도로서 봅니다. 개혁가들은 인터넷에서 정부의 존재가 굉장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어떠십니까? 되게 쉬운 글이에요, 여러분들. 끝까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they believe that, 그 개혁가들은 믿습니다. that, 뭐라고 믿습니다. conducting public business online, 온라인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제공한다라고 믿습니다. Many of the same advantages, 이득을 똑같이 제공한다고. as 뭐 같은 이득이냐면 conducting private business online, 그래서 민간 사업을 온라인에서 수행하는 것과 똑같은 이점을 제공을 한다. 즉 온라인으로 정부가 공공사업을 온라인으로 수행을 하면 그것은 시민들에게 똑같은 이점을 제공을 합니다. 이거와 같이 똑같은 이점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점을 시민들이 얻을 수 있냐면 정보는 쉽게 이용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전달이 될 수가 있으며, 뭐에 따라서 at the convenience of the citizen, 그러면 시민들의 편리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정보가 쉽게 이용되어질 수 있다. 누구에 의해? 시민들에 의해.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구로서 장점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No standing in line at the government office, 관공서에서 줄을 설 필요도 없으며, 그리고 no trying to reach the bureaucrat, 그러면 관료,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닿기 위해 아니면 연락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며, 전화상으로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닿다는 위치를 쓸 때 이거를 to를 쓰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요. 그 다음에 no waiting,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뭐 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 쓰면 뭐가 뭐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뭐 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됨. 서류가 to arrive in the mail, 우편으로 서류 혹은 서식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Just as internet has brought dramatic changes to e-commerce, 전자상거래에 인터넷이 극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듯이 so 뭐도 그러합니다. Advocates of e-government, 그래서 전자정부의 옹호자들은, 그리고 전자정부라는 것은 뭐냐면 the provision, 그 제공이에요. 뭐의 제공이냐면 정부의 정보 혹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정부가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 그것을 e-government, 전자정부라고 하는데, 그것의 옹호자들은 봅니다. 인터넷을 as a way, 방법이라고 봅니다. 뭐 할 방법입니까? To modernize, 현대화하고,
자, 뭐를 현대화하냐면 퍼블릭 섹터, 공공 분야, 공공 부문을 현대화하고 그리고 데모크라타이즈, 민주화하는 관계를요. 누구랑 누구의 관계입니까? 개인, 시민들, 그리고 정부 간의 관계를 민주화하고 그리고 공공 분야를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인터넷을 봅니다. 전자정부의 옹호자들은.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support, 지지예요. 반대, oppose가 아니고 지지를 하는데 뭐에 대한 지지냐면 for using the 인터넷 사용에 대한 지지. 뭐를 하기 위해서? To provide public services,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너무 이제 그 2000년대생 이렇게 되니까 옛날에 어땠는지를 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공공 분야로 대표적인 곳은 관공서는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주민센터를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가령 그 민증,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증명서 있잖아요. 뭐가 있나요? 뭐 주민등록 등본, 그쵸? 등본 같은 것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이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등본 같은 것을 발급받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해요? 주민센터 갑니까? 우리가요? 안 가죠. 어디서 처리할 수 있나요? 집에서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정부 관공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서 등본을 바로 받아서 집에서 출력할 수 있고 되게 편리합니다. 이 편리한 건 뭐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은 쉽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2000년 정도 때부터 가능하게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 전에는 내가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주민센터를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가면은 등본을 바로 주나요? 서류를 작성을 해서 여기 있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데스크 안내원에게 또 그 서류를 내면 서류를 또 검토를 한 다음에 또 시간이 좀 걸리면서 등본을 발급받게 되죠. 또 주민센터에 만약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아. 그러면 등본 하나 떼는데 1시간 넘게 걸렸었던 적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을까요? 옛날에 컴퓨터가 없었을 때? 못했죠. 주말엔 또 쉬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24시간 새벽 2시라도 원하면 온라인을 이용해서 등본 같은 것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어떤 이 특정한 센터, 공간을 통해서 제공했었던 이 공공부문의 정부 서비스가 옛날에는 이렇게 방식으로 제공이 됐다면 지금은 온라인의 도움 덕분으로 굉장히 우리가 쉽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개혁가들은 인터넷을 간주합니다. 수단으로 민주적 관리 방식에 응대하는 부분이라고요. 그들은 간주합니다. 온라인에서 정부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면 그것은 시민들을 응대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개혁가들은 온라인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맞는 이점을 제공한다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점을 제공합니까?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고객들, 우리 시민들의 편의에 따라서 이용 가능해진다.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이때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요. 새벽 2시에도 이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등본 같은 거 발급받으려고 가서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뚝딱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옛날에는 맨날 전화하거나 찾아가가지고 그 담당자에게 막 빌고 사정하고 막 이랬었는데 온라인으로 뚝딱뚝딱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공무원한테 전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전화 되게 안 받아갖고 되게 짜증났었거든요. 그 다음에 막 뭐 요청을 하면 등본이 옛날에는 막 우편으로 오게 됐었을 때 3, 4일씩 걸리고 그랬어요. 그런 걸 지금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접속해가지고 집에 있는 프린터기로 뚝딱 뽑아낼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제문인데요. 그래서 전자정부의 옹호자들은 인터넷을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공 부분, 그렇죠? 이걸 공공 부분이라고 해요. 이 정부가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거요. 이 부분을 현대화할 수 있는 거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현대화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이들의 관계를 민주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왜 이게 민주화가 되는 겁니까? 민주화는 공평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주민센터 가면 이 사람들이 장이었어. 이 사람들한테 막 사정하고 이랬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토요일 막 그 뭐라 그럴까 5시면 끝나거든요. 근데 너무 필요해갖고 등본 띄고 싶은데 문 닫기 전에 한 1분 전에 도착했어. 그러면 정말 막 사정해야 된다니까요. 제발 뽑아주세요. 등본이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5시잖아요. 가세요. 내일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었다고요. 얘네가 완전히 갑이었고 우리가 을이었었는데 그래서 민주적이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되게 민주적이잖아요. 그쵸? 뭔가 그 힘이 이쪽 주민센터에 많이 쏠려 있지 않은 거고 국민들에게도 힘이 많이 지금 오게 된 거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용도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고 이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with so many people, 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근데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공유하는. 뭐를 공유해요? 가장 intimate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사생활적인 이런 뜻이에요. 사생활적인 세부 사항을, 가장 사생활적인 세부 사항을 뭐에 있어서 of their lives,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거를 공유를 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구하고 공유를 하냐면 세상과 함께. 세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되겠죠. 요새 보면 SNS다, 뭐 인스타그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카톡도 그렇고요. 이 개인의 사생활을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공유를 하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혹은 그런 많은 사람들과 함께 something was bound to disrupt. 무언가는 할 가능성이 커졌다. 방해할 가능성이 커졌다. 뭐를 방해하도록 되어졌냐면 trajectory, 여기는 과정이라고 나오고 있죠. of online sharing, 온라인 공유 진행 과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온라인으로 나의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것을 나눌 수가 있는데 뭔가 방해 요소라기보다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해킹 같은 거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나의 사생활이 까발려지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방해하다라기보다는 문제가 생길 확률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었는지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2013년은 보았습니다. 2013년이 봤다라는 것은 2013년에 무슨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NSA, 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의 국가안보국에서 유출, 릭 그러면 새다. 인데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은 유출이거든요. 그래서 유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커들도 있었습니다. 뭐 하는 해커냐면 타겟팅, 목표로 하는 뭐를요? 고객들의 신용카드 를 목표로 하는 해커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블랭킷 인콰이리스도 있었습니다. 블랭킷은 원래는요 담요인데 여기는 형용사로 쓰여서 담요는 넓은 범위를 덮을 수 있잖아요.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게 블랭킷이죠. 그래서 형용사로 전면적인 그러니까 넓은 범위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콰이리는 뭐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investigation 이것도 조사가 되겠죠. 넓은 범위의 조사도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조사였냐면 개인들의 일반적인 삶 뭐를 통해서요? through their online connections 그들의 온라인 관계를 통해서 즉 그들의 SNS를 통해서 일반 개인들의 삶에 대해서 뭐 조사를 했었던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의 SNS에 들어와가지고 누구하고 친구인지 엊그제 어딜 갔었는지 이런 거를 막 확인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었다라는 거죠. 2013년에 to name a few 예를 몇 개 들자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컴마죠.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시가 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스럽트가 방해하다가 아니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었다. 그리고 정말로 문제가 발생했었다. 그것의 예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책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글이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면 해결책 부분이 주제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제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침해 of privacy and more 사생활의 침해 그리고 더 많은 사건들에 있어서 침해는 have inspired 생겨나게 했습니다. 영감을 주었습니다. whole new platforms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냐면 여기서 플랫폼은 그냥 애플리케이션 혹은 SNS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ased on giving the user
a digital experience that can be anonymous, deleted and secure. 안전하고 삭제도 될 수도 있으며 익명인 디지털 경험을 사용자들에게 주는 것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SNS가 생겨나도록 했다. 이러한 위에 나온 사생활 침해 문제는 만들도록 했다고요. 완전 새로운 SNS나 애플리케이션을요, 뭐를 기반으로 하는 고객들에게 디지털 경험을 줄 수 있는데, 그건 뭐가 가능하냐면 익명으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올린 정보가 쉽게 삭제가 가능하고 아니면 타인이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형태의 SNS가 생겨나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스 개발자들은 만들었습니다. 포토 메시징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뭔지는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도 나는 모르겠어. 써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책으로 이러한 앱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사진을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자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관계사로 꾸며주고 있죠. That enables users to send a photo or video with text. 텍스트와 함께 사진이나 비디오를 사용자들이 보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뭐가 특별할까요? To a specific group of people.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거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to send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and 2번, 1번,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투부정사면 선생님 병렬구조 뒤에도 투부정사 아닌가요? 뒤에 투부정사일 때는 생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 원형만 남아져 있는 겁니다. ing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control, the time limit. 그래서 시간 제약을 통제할 수 있는 for 뭐뭐에 대해서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보내어진 메시지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 제한을 둘 수도 있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다라는 거죠. From 1 to 10 seconds까지 1초에서 10초까지 내가 정한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이 보내진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시간까지도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되게 좋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남이 보거나 아니면 흔적이 남아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조금 덜 할 수도 있겠네요. When the time limit ends, 그 시간 제한이 끝날 때 그 메시지는 is no longer available. no longer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이용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 이제 카톡이나 이런 데서 없어지는 거죠. 물론 카톡이 아니고 이 특정한 앱이겠지만 내가 보낸 메시지가 뭐 몇 분 뒤에는 그냥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and is deleted,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deleted 그러면 삭제된다 라는 거죠. is erased, 이것도 삭제됩니다. from the app's server, 서버에서도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그렇죠?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users can control, 사용자들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디지털 풋프린트를요. 풋프린트는요, 발자국인데 발자국이라는 것은 지나간 흔적이 되는 거죠. 이용한 흔적.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사용 흔적을 이런 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생활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또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이제 누군가가 만들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는 이용 가능하다. 그러면서 예시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동으로 지워진다라던가 아니면 타임 리밋을 걸어둘 수 있다던가 아니면 원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던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사생활이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그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